이 코너는 지난번에 코너 이름을 정했죠. 바로 이게 나라다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복지가 실현돼서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우리가 바라는 나라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코너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진행할 이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예, 이상희 거꾸로 해도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예, 제 이름이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외우기가 좋거든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제 이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의문이었는데 정치를 하고 나니까 제 이름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데나 가도 주민 하니까요. 예. 오늘 주제는 치매 국가 책임제예요. 이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도 녹아들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인어르신인가요? 장모신가요? 그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하시게 되면서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다뤄볼 텐데요.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와 중요한 내용이 과연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하나. 광고 맞아. 광고 하신다 그랬는데. 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복지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해온 지가 딱 10년 됐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그 복지국가 담론,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많이 소개해서 그동안에 정치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가 되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 포용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게 된 저희들이 뭐 그런 좀 밑바탕 역할도 좀 했다 이런 자부를 갖고 있는데요.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들이 11월 2일 날 목요일인데요. 저녁 7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민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복지국가 운동의 성과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복지국가 운동을 해나갈 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문을 여는데 성공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간단한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에서 수강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국회의원 박주민, 여기 계시는 우리 박주민 네. 국회의원과 함께 네. 이 아카데미를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강의를 하시고 네. 또 아주 유력한 전문가들이 또 강사로 나오셔서 네. 복지국가의 이제 꿈 그리고 비전 이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요.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가지 광고를 지난번 코너 때도 하시고 이번 코너 때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많이 와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치매 어떤 질병이죠? 이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손상이 되는 건데요. 뇌 기능의 손상. 네. 뇌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요.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력. 보통 왜 기억력이 떨어지면 나 치매 걸리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 말을 잘 조리기 못해요. 그리고 시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시간이 언제인지 지금 공간 여기가 어딘지 네.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공간을 파악 못하니까. 어르신들 길 많이 잃어버리시죠. 맞습니다. 저 치매 환자들은 밖에 나갔다가 길 잃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판단력도 떨어지고요. 판단력.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적 능력이 또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요. 이 정신행동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고요. 아이고. 막 불안해합니다. 아이고. 심지어는 망상이나 환각이 생겨요. 그리고 밤에 막 길거리에 배회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남을 때립니다. 공격성이 생겨요.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하는 이게 이상 시기도 생기고요. 시기의 변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치매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 이 전체 치매의 절반이 이겁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에 50%를
5명은 바로 이 알츠하이머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것이 그 중풍 같은 이제 뇌혈관이 망가져가지고 그 네. 후유증으로 치매가 오는 게 있습니다. 요게 전체 치매의 30%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치매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게 큰 문제죠. 네.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네. 딱 한 가지 그래도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약을 계속 드시면 이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기 발견해가지고 하면은 치매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국가 책임제 이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조기 발견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됩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연세 드신 어르신이 자꾸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 아, 나 치매 걸린 거 아닐까 하고 막 불안해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막막해 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대학병원 같은데 큰 병원 찾아가가지고 검사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상황이 심해졌어야 이제 그때 치매구나. 근데 그때는 많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자 하면서 하려고 네. 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이 치매 안심센터예요. 치매 안심센터. 네. 치매 안심센터. 지금 우리나라에 그 47개 정도가 있어요, 기존에. 아, 기존에 있긴 네, 있는 거예요? 47개. 예. 근데 이 규모가 너무 영세해요. 보건소에 그냥 직원 한 2명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전국에 252개. 252개. 네, 그 시군구 숫자예요, 그게. 252개라니까 꼭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개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군구 숫자가 252개인데요. 전국의 시군구마다 이게 치매 안심센터를 이제 설치하는데 예. 요거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막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예.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 잠 못 자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강한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 데서 다 지금 이제 보건소에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252개 보건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부설 기관으로 설치하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 숫자도 대체적으로 뭐 한 20명 내외로 지금은 2명이 있는데 센터 하나당 20명 내외?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5,000명 정도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근데 뭐 전문적인 좀 능력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적인 능력을 이제 갖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네. 치매 분야가 워낙 특이한 분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서 배치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사회복지사가 있다. 그러면 치매 분야를 한 6개월 공부시켜서 그 치매 담당 사회복지사, 치매 전문가죠. 치매 전문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간호사도 치매 전문 간호사 이런 식으로 또 상담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치매가 의심되는 어떤 경우가 있으면 네.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심센터에 전화하면 완전 전문가들이 쫙 나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혹시 진단도 해주세요? 진단도 하는 거죠. 일단은 전화를 하면 오시라고 그 안내해 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만나가지고 기본적인 기초 진단은 그리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분은 대학병원에 가셔서 MRI도 찍어야 되고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또 연결을 다 해주는 거예요. 진단하고 연결해주고. 네, 치료하는 데까지. 예, 치료 행위도 합니까?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죠. 병원 가야 되죠. 예, 그래서 병원으로. 병원으로 연계해주는 연계해주는 역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치료 쭉 받고 계시다가 나중에 관리를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뭐 주간 보호센터 같은데 주간보호센터. 낮 시간 주간 낮 시간이거든. 예. 낮 시간에 이게 좀 이제 작업 치료라든지 뭐 인지 기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데 나가실 수 있도록 또 연계해주고 연계해주고. 나중에 치매가 아주 심하신 분이 있으면 네.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입소해가지고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시설까지 연계해주고 하는 거를 연계해주고. 그런 거를 치매 안심센터가 일종의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다 해주는 거예요.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관리 기능만 하는 거지 직접 어떤 인지 치료를 한다거나 뭐 훈련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건 연결. 그렇습니다. 관료서 연결. 그건 또 네. 전문 기관에 다 있거든요. 전문경이 다 있고. 그래서 그냥 치매라도 뭐 저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 생활하는데 인지 기능이 자꾸 나빠지잖아요. 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동시에 인지 기능이 좋아지라고 뭐 작업 치료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뭐 노래라든지 뭐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간 보호센터를 가야 돼요. 주간 보호센터. 그럼 아침에 이제 아드님이 출근하시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가지고 네. 그 주간 보호센터에 이제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출근하는 거예요. 네. 그럼 퇴근하시면서 또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러면 낮 시간 동안에 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러면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세월을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심해져서 도무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기가 힘들어졌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요양원, 치매 전문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근데 치매는 어떤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뭐 정신행동 장애가 심한 분들이 들어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진짜 심해가지고 가족들은 도저히 돌볼 수가 없고 네. 일반 요양원에서도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문적인 장기 요양원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죠. 공공이 전문적인 치매 전문 요양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 치매 전문 요양병원을 만들겠다. 이게 치매 안심 요양병원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핵심이 치매 안심센터를 확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 47곳 정도가 있는데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원과 설비가 형편없다. 전국 시군구에 252개 정도로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아마 보건소의 부설 기관 형태로 설치될 것이다. 근데 센터당 특히 인원도 대폭 확장해서 20여 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배치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치매 의심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조기에 진단해주고 상담해주고 필요한 여러 전문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정말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댁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그분들을 따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케어해 줄 수 있는 요양원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치매 안심 요양원이라는 그런 것들도 국가 확충을 하겠다 정도까지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 전 단계로 경정 단계가 장기간 지속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집에 계시잖아요. 제가. 낮 시간에 네. 치매 전문 주간 보호시설 이제 이걸 확충하겠다. 그러면 이제 치매 국가 책임제에는 치매 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치매 안심 요양원 말씀하셨던 주간 보호소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전반적인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기 안심 요양원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들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있긴 있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공시설이 네. 있긴 있어요. 있어요? 왜 그 네. 치매 국가 책임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시는 장면을 혹시 텔레비전 화면 같은 걸로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봤어요. 그게 서울 요양원이에요. 서울 요양원. 서울 요양원은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시설이에요. 직영하는. 그리고 공공이죠. 공공이죠. 국민건강보험이 직접 직영을 해요. 그리고 거기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온 국민들이 그거 가고 싶어 하겠죠. 치매 환자들이. 정말 줄어 서 있습니다. 너무나 대기 줄이 길어서 네. 거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원하려면 한 20년 걸립니다. 네. 20년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간 병원들하고 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 민간 병원들의 중증 치매 환자 그것도 그 신경 행동 증상이 있는 이런 분들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내 부모님이 거기 가서 학대라도 당할까 봐. 저 같아도 불안해서 돈벌이 위주라는 데는 혹시나 저희 부모님이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못 모실 것 같은데요. 돈벌이 위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은 이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좀 열악하잖아요. 열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증이고 여러 가지 행동 증상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그런 심한 상태일 경우에는 그 돌보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가두어 놔요. 결박을 해놓거나 아니면 가두어 버린다고요. 아니면 이제 바깥에 다니시면서 막 그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 낙서를 하고 막 부수고 불지르고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이건 이제 공공이니까 그런 분들도 다 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많아요.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상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적절하게 제압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공공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이 정부가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안심센터 또 치매안심센터가 연결해줄 치매안심요양원 주간보호소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확충해서 뭔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요양원에 가시거나 이런 거 다 돈은 네가 내 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 치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장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치매에 이제 딱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에 일단 전화를 하거든요. 네. 전문 전화번호가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지를 할 텐데요. 그 전화번호가 1899-9988인데요. 네. 1899-9988로 전화 딱 하면 아무 데서 전화하더라도 바로 전화를 그 해당 지역, 그분이 거주하는 그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로 착 연결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상담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오시라 해서 상담을 해보니까 일단은 대학병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대학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정밀 진단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있을 꽤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네. 심지어는 뭐 수백만 원 나오면 한 20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MRI 찍고 정밀 인지검사를 하게 하면 한 100만 원 넘게 나와버려요. 100만 넘게 나온다. 이 돈을 그동안에는 본인이 60%까지 부담을 했어요. 일단 뭐 200만 원 나오면 60%는 120만 원 있잖아요.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부담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요거를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와, 그러면 갑자기 부담 비율이 6분의 1로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0% 외래 부담하던 거는 10%. 입원은 그동안에 20%를 부담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태가 심한 치매 환자들은 입원시켜야 되잖아요. 네. 대학병원에. 그 약물 치료 하거든요. 입원은 20% 본인 부담했는데 요것도 10%로 본인 부담을 줄였죠. 그런데 소득이 낮은 분들 있죠. 아예 뭐 10%든 20%든 부담 못 하시는 그것도 분들. 못하는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중위 소득자 소득의 뭐 절반도 잘 안 되는 분들이라든지 네. 뭐 하위 한 30% 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마저도 삭감해 주겠다. 아예 삭감. 네, 아주 조금만 내도록. 조금만 내도록. 아니면 거의 안 내도록 거의 하는. 안 내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거의 안 내도록 하는 쪽으로. 사실 뭐 그 치매 환자가 상태가 심각하면 이건 명백한 질환 상태 아닙니까? 네. 뭐 이걸 일부러 누가 치매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명백한 질환 상태인데 이거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진단비나 이런 것까지는 설명해 주셨는데 요양원에 가게 되면 식비도 들죠. 여러 가지 돈을 또 요양원에 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혜택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네, 예리한가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네. 그래 지금요. 제가 사실 아까 말씀 옆에 드리려다가 좀 까먹었던 건데 바로 그냥 일깨워 주시네요. 이 치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치매 진단 받으려고 MRI 찍는다라든지 그렇죠. 정밀 인지 검사하는 거 네. 요런 거 뭐 100만 원짜리 넘거든요. 요 한 200만 원 든다고 그랬죠. 요런 거는 의료잖아요. 의료. 그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약을 쓰잖아요. 예. 이 약도 전부 다 의료잖아요. 네네. 이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이제 기존에 20에서 60%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이제 10%만 부담하는 걸로 줄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요양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증의 치매 환자가 집에 있는데 방문 간호사가 와가지고 네. 돌봄 서비스를 간호 서비스를 주고 가잖아요. 그럼 요양 보호사가 와가지고 요양 서비스를 주고 가잖아요. 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간 보호센터, 주간 보호센터에 낮에 가 계신다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입소를 해요 요양원에. 그럼 이거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적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환자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예요. 현행. 네. 예. 외래에 해당되는 그 재가 서비스는 15% 본인 부담. 네. 그리고 입소를 하게 되면 요양원에서는 20%가 본인 부담이에요. 네. 근데 요 20%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20%가 본인 부담이고 네.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주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귀 값이라든지 식대 이건 비급여예요 또. 그거를 사실 의료비라고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집에 있어도 어차피 먹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요 기저귀 값하고 식대가 한 달에 한 25만 원 부담을 해야 돼요. 요양원 입원해 계시는 치매 환자. 네. 그다음에 그 정상적으로 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20%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합치면 한 달에 한 60에서 70만 원을 부담하셔야 돼요. 아, 만만치 근데요, 않네요. 요거는요, 저 같은 교수는 괜찮아요. 뭐, 그래도 좀 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득이. 버신다고 자랑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상위 한 20% 소득자는 괜찮아요. 근데 네. 그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한 달에 70만 원 마련하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뭐 1년, 2년 만에 끝날 것도 아니고 뭐 10년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냈습니다. 그 기저귀값 한 10만 원 들거든요. 그거 이번에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을 해주는 걸로. 그래서 입소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집에 계시는 경증 질환자들도 기저귀 해야 되잖아요. 그걸도 이번에 지원해주는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대도 좀 부담을 좀 줄여줘야 돼요. 네. 이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아직 근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 확정된 건 아니다. 이제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기저귀 요원은 거의 이제 확정된 겁니다. 기저귀는 이미 거의 이제 확정이 국민들에게 됐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부담은 어떻게 좀 덜어드리고까지는 됐는데 네. 사실 이게 다 지금 발병한 이후의 얘기시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네, 맞아요.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방을 잘 하려면 네.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저는요,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 만들어주는 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 치매가 많이 생기는 거 하면,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뚜렷한 이유가 안 밝혀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게, 이 심각한 스트레스. 그리고 평소 때 건강 관리를 잘 못하는 거. 고지혈증, 흡연, 알코올 섭취. 이번에 피를 잠깐 뽑았어요. 제가 감기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만 감기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라고 피를 뽑았는데 고지혈증 수치가 너무 높이 나와서 제가 죽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경쟁적으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건강 관리를 잘 못하고 이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매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좀 복지국가가 되면 네. 경쟁보다는 협력하고 우울한 일보다는 즐거운 일이 더 많고 그러면 치매 걸리는 시기가 늦추어지든지 안 걸리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풀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60세가 되면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법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네, 맞아요. 네. 그 노인복지관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노인복지관이 전국 요소 동네마다. 근데 노인복지관이요, 굉장히 열악해요. 그거를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복지관을 가보니까 제가 좀 강의하러 많이 다니는데 네. 어떤 복지관은 정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건물도 정말 삐까뻔쩍하게 네. 잘 돼 있고 그게 사회복지사들이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거기 가고 싶어서 날만 새면 빨리 오고 싶어 하는 거야. 왜? 거기 가면요. 댄스 교실에서 댄스하고 노래하고 맞아요. 탁구 치고 네. 다양한 종류의 그 노인 교양 사업을 하는데 머리를 쓰게 하거든요.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면 치매가 예방이 돼요. 그런데 복지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정부가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야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행복하고 한 사회가 된다면은 치매 안 걸리시겠죠?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원인이 될 테니까요. 치매 그래서, 아까 조기 발견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기 맞습니다. 발견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없나요? 그거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은 중앙정부가 이거를 여력이 없어서 잘 못하는 사이에 그 노원구 같은 데서. 노원구. 네, 노원구 구청장님이 그 김성환이라고 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정책 담당 비서관을 네. 지냈고 5년 내내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실 때 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저 구청장이 됐는데 이분이 너무 잘했어요. 이분이요. 노원구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것도 처음 부임했을 때. 네, 네. 어르신 자살률이 제일 높고 제일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살률이 제일 낮아졌습니다. 어떤 부유한 지역보다도 자살률이 더 낮아졌어요. 왜 그랬냐? 좋은데요? 통장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그 노인 가구 있죠. 노인 가구를 처음부터 다 방문하도록 하는 미션을 준 겁니다. 통장들에게 용돈도 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경비를 일부 지급하면서 가까워 방문하니까 노인들 되면 이제 노인성 우울증이 오거든요. 네. 이 노인성 우울증은 치매하고 바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살과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이게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다 퍼져가지고 보건소에서 65세 되신 분들 집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네.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방문해가지고 그게 치매 검사제예요. 그 그거 이제 해보라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어머니한테 전화 갔다 왔더라고요. 야, 그 보건소에서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가지고 내한테 이상한 질문을 한다, 야. 그래. 무슨 질문 한다니까 뭐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올해가 몇 년도냐고 물어보고 여기가 어디냐고도 물어보고 뭐 대통령 이름이 누구냐도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 아, 그게 원래 박정희 막 이런 그게 원래 검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나오면 네. 이제 정밀 검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조기 발견인데요.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치매 안심센터가 이걸 더 전문적으로 인원이 하겠다는 확충되면 더 잘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쭉 얘기하신 건 이제 시스템 구축,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그다음에 조기 발견을 위한 활동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빠지겠나요? 안심센터. 치매 안심센터가 제가 한 20명 내외 정도로 20명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명 내외의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걸로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데 그 치매 안심센터 내에 이제 부설로 치매 카페라든지 치매 카페 있죠. 네. 커피숍 비슷하고 네. 이런 걸 해가지고 치매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가족까지 챙기는 가족까지 챙겨주는 정부. 가족이 좀 의지할 때가 있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전문가로부터 상담도 받고 사실 가족이 또 병나요. 맞아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족을 지지해주는 프로그램 요것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치매 환자에게 우호적인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 어떻게 해요? 독거노인들. 그렇습니다. 예. 가족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법률적인 건데 후견인. 네, 후견인 제도도 지금 이번에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진짜 꼼꼼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의 문을 열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정도의 꼼꼼함도 담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복지 정책도 제대로 안 짜놓으면 돈만 쓰지 효과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예방, 조기 발견, 걸렸을 때 시스템, 그다음에 가족까지 케어하고 특히 특별한 케이스로 가족이 없는 경우까지 신경 쓰는 그런 종합적인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 이 말이 맞는 말이네요.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네. 그런데 지금 저도 걱정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어떤? 저희 장인어른이 중풍에 12년 전에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지가 마비돼 가지고 좀 띠뚱띠뚱 이렇게 아주 어렵게 지내오시다가 2년 전에 또 두 번째 혈관이 터졌어요. 막혔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사경을 헤맸죠. 뭐 중환자실에도 가 있고 2년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완전 사지가 마비가 돼 있고 밥도 혼자서 못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뇌혈관이 망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뇌가 죽어서 그래서 치매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체 치매 환자의 제가 한 30%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뇌혈관성 치매인데 제 장인어른이 지금 치매가 왔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딸도 못 알아보고 자기 부인도 못 알아보고 어떤 때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막 폭력적으로 막 몸을 막 움직이고 돌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직원들이 서비스를 잘 줘야 되잖아요. 네. 이 서비스를 잘 주지를 못하니까 제 장모님이나 제 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병원을 불신하니까 자꾸 병원을 자꾸 옮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병원을 옮긴다고 별 게 있겠어요? 저는 그걸 알죠.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 서비스의 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네. 대통령께서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만족할 것이다. 근데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인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 놔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잘 작동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만족할 것이고 네. 만족하게 되면 기꺼이 세금도 더 낼 것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작동해야 되잖아요. 이걸 네. 믿고 계실 텐데 그런데 그 중간에 딱 장애물이 국민이 만족을 못 해버리면 꽝이잖아요. 야, 내 세금 걷어가지고 이게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거 하려고 이 정도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가정 방문을 하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가정이나 장기 요양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데요. 가면은 양쪽이 다 하시기 힘든 거예요. 한쪽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뭐 설거지라도 하고 가라. 그리고 뭐 설거지 시키고 또 요양보호사는 내가 설거지 하려고 이 일 하나. 서로가 지금 이렇게 불만인 상황이 된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지금 양쪽이 다 불만인 상황. 그래서 저는요,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꾼들, 전문가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제대로 대우하자. 한 달에 150만 원 받고 그 요양보호나 간병 같은 그 구전 일을 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비정규직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저는 전문직 일자리로 좀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에요. 이쪽도 새로운 일자리의 영역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는 바람직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으로 또 어느 정도 연결이 되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을 케어해주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이걸 차라리 고급스러운 일자리로 만들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지난달입니다. 그 8월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돌파했거든요. 맞아요. 14%가 넘었으면 고령 사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령 사회에 딱 진입했던 겁니다. 8월달 기점으로. 원래 이게 내년으로 예고되고 있었는데 시기가 빨라진 겁니다. 앞으로 몇 년 안 있어가지고 2025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요. 네. 초고령 사회가 돼요.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일본처럼.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로 회의할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죠. 질병 부담이 커지니까. 네. 치매 환자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지금 한 73만 명이 되는데 몇 년 안 있어가지고 100만 명 되거든요. 네. 이분들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절망적으로만 어두운 면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밝은 면을 보자고요. 이게 이제 실버 산업에 미천이 되는 겁니다. 실버 산업의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자리의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의 네. 보고. 그래서 실버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어르신들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을 제대로 해주고 이 분야의 국민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나 요양보험료를 제대로 내가지고 그래서 이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되면 그 일자리에 우리 아들, 딸들을 취직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들, 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주잖아요. 그럼 국민들도 만족하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윈윈하는 미래지향적인 과정이다. 그래요. 최근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대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복지 지출은 스펜트, 즉 돈을 써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재정을 통해서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순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돈을 그 사람들한테 드리면 그분들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돈 조림, 돈 구이로 다 드시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시잖아요. 결국은 일자리 만들어지고 순환되고 하면서 경기가 또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인데요. 그 소득 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 혁신 성장도 가능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혁신적인 성장을 하자라고 이제 보수 우파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혁신 성장의 조건이 뭔가 하면 소득 주도 성장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은 소비가 탄탄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똑똑해지고 창의적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좋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그래 혁신이 일어나지. 혁신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이디어와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그러려면 보편적 복지라든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져야 사람들이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5년 후면은 초고령사회가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어르신들이 겪는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겪는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것을 너무 어둡게만 보지 말고 새로운 어떤 산업 또는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순환 이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정책 가운데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좀 이상희 교수님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지지 속에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치매 환자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성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 이제 지적 능력이 또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또 많은 경우에는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요. 이 정신행동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고요. 아이고. 막 불안해합니다. 아이고. 심지어는 망상이나 환각이 생겨요. 그리고 밤에 막 길거리는 배회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남을 때립니다. 공격성이 생겨요. 뭐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하는 이게 이상 시기도 생기고요. 시기의 변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안 자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치매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알츠하이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 이 전체 치매의 절반이 이겁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에 50% 5명은 바로 이 알츠하이머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것이 그 중풍 같은 이제 뇌혈관이 망가져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치매가 오는 게 있습니다. 요게 전체 치매의 30%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치매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게 큰 문제죠. 네. 완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네. 딱 한 가지 그래도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약을 계속 드시면 이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조기 발견해가지고 하면은 치매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국가 책임제 이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조기 발견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됩니까? 가족 중에 한 분이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연세 드신 어르신이 자꾸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 아, 나 치매 걸린 거 아닐까 하고 막 불안해 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막막해 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대학병원 같은데 큰 병원 찾아가가지고 검사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상황이 심해졌어야 이제 그때 치매구나. 근데 그때는 많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이제 이 코너는 지난번에 코너 이름을 정했죠. 바로 이게 나라다입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복지가 실현돼서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우리가 바라는 나라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코너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 진행할 이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상희 교수입니다. 예, 이상희 거꾸로 해도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예, 제 바로 이름이 해도 그래서 이상희. 인기가 좋습니다. 외우기가 좋거든요. 한번 예. 들으면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뭐 제 이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의문이었는데 정치를 하고 나니까 제 이름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데나 가도 주민 하니까요. 예. 오늘 주제는 치매 국가 책임제예요. 이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경험도 녹아들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인어르신인가요? 장모신가요? 그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하시게 되면서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다뤄볼 텐데요. 이 치매 국가 책임제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와 중요한 내용이 과연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광고 하나. 광고 맞아. 광고 하신다 그랬는데. 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복지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활동해온 지가 딱 10년 됐거든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 그 복지국가 담론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많이 소개해서 그동안에 정치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가 되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그 포용적 복지국가 시대를 열게 된 저희들이 뭐 그런 좀 밑바탕 역할도 좀 했다 이런 자부를 갖고 있는데요.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들이 11월 2일 날 목요일인데요. 저녁 7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 책임자 하면서 하려고 네. 하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바로 이 치매 안심센터예요. 치매 안심센터. 네. 치매 안심센터. 지금 우리나라에 그 47개 정도가 있어요, 기존에. 아, 기존에 있긴 네, 있는 거예요? 47개. 예. 근데 이 규모가 너무 영세해요. 보건소에 그냥 직원 한 2명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가지고 전국에 252개. 252개. 네, 그 시군구 숫자예요, 그게. 252개라니까 꼭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개수가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군구 숫자가 252개인데요. 전국의 시군구마다 이게 치매 안심센터를 이제 설치하는데 예. 요거를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들 잠 못 자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 강한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제주시, 서귀포시 이런 데서 다 지금 이제 보건소에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 252개 보건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부설 기관으로 설치하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 숫자도 대체적으로 뭐 한 20명 내외로 지금은 2명이 있는데 센터 하나당 20명 내외?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 5,000명 정도 고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근데 뭐 전문적인 좀 능력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적인 능력을 이제 갖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네. 치매 분야가 워낙 특이한 분야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시켜서 배치하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사가 있다. 그러면 치매 분야를 한 6개월 공부시켜서 그 치매 담당 사회복지사, 치매 전문가죠. 치매 전문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간호사도 치매 전문
간호사 이런 식으로 또 상담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치매가 의심되는 어떤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국민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지난 10년 동안의 이제 복지국가 운동의 성과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복지국가 운동을 해나갈 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문을 여는데 성공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간단한 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복지국가 정책 아카데미에서 수강생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국회의원 박주민 여기 계시는 우리 박주민 네. 국회의원과 함께 네. 이 아카데미를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저도 강의를 하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강의를 하시고 네. 또 아주 유력한 전문가들이 또 강사로 나오셔서 네. 복지국가의 이제 꿈 그리고 비전 이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텐데요.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가지 광고를 지난번 코너 때도 하시고 이번 코너 때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많이 와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치매 어떤 질병이죠? 이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손상이 되는 건데요. 뇌 기능의 손상. 네. 뇌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건데요.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 이걸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인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억력. 보통 왜 기억력이 떨어지면 나 치매 걸리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 이 말을 잘 조리기 못해요. 그리고 시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시간이 언제인지 지금 공간 여기가 어딘지 네.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공간을 파악 못하니까. 어르신들 길 많이 잃어버리시죠. 맞습니다. 저 치매 환자들은 밖에 나갔다가 길 잃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판단력도 떨어지고요. 판단력.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우가 있으면 네.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심센터에 전화하면 완전 전문가들이 쫙 나와가지고 상담도 해주고 혹시 진단도 해주세요? 진단도 하는 거죠. 일단은 전화를 하면 오시라고 그 안내해 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만나가지고 기본적인 기초 진단은 거기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분은 대학병원에 가셔서 MRI도 찍어야 되고 정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또 연결을 다 해주는 거예요. 진단하고 연결해주고. 네, 치료하는 데까지. 예, 치료 행위도 합니까?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죠. 병원 가야 되죠. 예, 그래서 병원으로 연계해주는 역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 치료 쭉 받고 계시다가 나중에 관리를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뭐 주간 보호센터 같은데 주간 보호센터. 낮 시간 주간 낮 시간이거든. 예. 낮 시간에 이게 좀 이제 작업 치료라든지 뭐 인지 기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데 나가실 수 있도록 또 연계해주고 나중에 치매가 아주 심하신 분이 있으면 네. 이제 그런 분은 이제 입소해가지고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시설까지 연계해주고 하는 거를 그런 거를 치매 안심센터가 일종의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다 해주는 거예요. 종합적인 관리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관리 기능만 하는 거지 직접 어떤 인지 치료를 한다거나 뭐 훈련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건 연결. 그렇습니다. 관리로서 연결. 그건 또 전문 기관에 다 있거든요. 전문기관이 다 있고. 그래서 그냥 치매라도 뭐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식구들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 생활하는데 인지 기능이 자꾸 나빠지잖아요. 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동시에 인지 기능이 좋아지라고 뭐 작업 치료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뭐 노래라든지 뭐 이런 활동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간 보호센터를 가야 돼요. 주간 보호센터. 그럼 아침에 이제 아드님이 출근하시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가지고 네. 그 주간 보호센터에 이제 모시다 드리고 자기는 출근하는 거예요. 네. 그럼 퇴근하시면서 또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러면 낮 시간 동안에 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러면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